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기업은 바로 파마리서치입니다. 2025년 3분기에 모두의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정말 큰 충격을 줬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두고 지금 갑론일박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파마리서치. 과연 3분기의 일시적 부진을 딛고 유럽과 미국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다시 한번 비상할 것인가? 아니면 반복되는 신제품 출시 지연과 기존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암초를 만나서 긴 성장 정체에 빠질 것인가? 저는 파마리서치가 이 단기적인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유럽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성장 궤도에 오를 거라고 봅니다. 글쎄요. 물론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요 프로젝트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한데 미래를 낙관하기엔 아직 너무 이른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장밋빛 전망 이면에 가려진 위험 요소들을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낙관론의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그 3분기 실적은요, 사실상 의도된 부진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의 과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의도된 부진이라 흥미롭네요. 네, 주력인 리쥬란 같은 의료기기 매출이 줄어든 데에는 아주 명확한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째, 국내에서는 7월, 8월에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으로 복귀하면서 시술 경험이 많은 의사분들이 잠시 현장을 떠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킨부스터는 시술자의 숙련도가 중요한데 이 공백으로 시술 자체가 줄어든 거죠. 근데 이건 9월부터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이미 해결된 문제입니다. 일시적 문제였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 수출 부진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병행 수입, 즉 비공식 유통 채널의 회사가 직접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매출 공백이었어요. 단기적인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유통망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또 곧 열릴 유럽 시장에서의 가격 정책을 안정시키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셈이죠. 그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일단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역시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유럽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입니다. 올해 12월부터 영국, 프랑스, 스페인을 포함한 서유럽 5개국에 무려 20억 원 규모의 초도 물량이 공급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통상 새로운 국가에 진출할 때 초도 물량은 많아야 1억에서 2억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10배가 넘는 물량으로 시작한다는 건 현지 유통사가 유럽 시장의 성공을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내년부터 유럽 22개국 전제로 확대될 거 생각하면 이건 그야말로 새로운 노다지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성과가 증명된 미국 시장입니다. 놀랍게도 거의 아무런 마케팅 없이 아마존 같은 온라인 채널만으로 화장품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인상적이긴 합니다. 더 주목할 점은 미국 자회사가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국내보다 판매 단가는 높은데 유통 수수료는 낮아서 회사 전체의 이익률을 크게 끌어올리는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점입니다. 제품력은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이제 막 틱톡,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시작했으니까 앞으로의 성장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클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다른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회사의 실제 실행 능력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핵심 프로젝트의 지연이 가장 뼈아픕니다. 미래 핵심 먹거리로 꼽혔던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을 생산할 파마리서치 바이오 공장을 한번 보죠. GMP, 즉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이 당초 계획이었던 2020년 하반기에서 2027년 하반기로 무려 1년이나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공조 및 배수 시설 문제였다고 합니다. 네, 공조와 배수요? 네, 이게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 성장의 핵심인 바이오 공장을 짓는데 가장 기초적인 설비인 공조와 배수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 회사의 대규모 프로젝트 관리 역량 자체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실수가 나오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앞으로 더 복잡한 R&D 과제들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지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그 부분은 분명 아쉬운 지점이지만 역량 문제로 단정하기보다는 뭐랄까 최고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성장통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장통이라고 하기엔 실수가 너무 기본적인 수준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신무기였던 EBD, 즉 고주파와 마이크로니드를 결합한 차세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장비 출시 역시 2020년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둘째는 불안정한 수익성입니다. 3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좋았던 건 회사 스스로도 이례적 성장이라고 인정한 국내 클리닉용 화장품 덕분이었어요. 4분기에는 이 성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회사도 인정하고 있고요. 오히려 4분기에는 글로벌 심포지엄 개최, 대규모 광고 집행 등으로 판관비가 80억 원 이상 늘어나서 영업이익률이 30%대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핵심 시장의 위험 신호입니다. 중요한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스킨 부스터를 허가된 목적 외에 사용하는 소위 오프라벨 시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마저 3분기에 주문 시점 미스가 발생하는 등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돈줄이 흔들리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지적하신 위험 요소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죠. 특히 유럽 시장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유럽 진출을 앞두고 병행 수입 문제를 선제적으로 정리한 것이야말로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택한 매우 영리하고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유통망을 깨끗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유럽 22개국 전체에 대한 독점 판매 계약을 맺을 수 있었고 안정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20억 원의 초도 물량은 바로 그 신뢰의 결과물이고요. 이건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과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설명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막 5개국의 첫 발을 내딛는 단계에서 20억 원이라는 초도 물량 숫자 하나만으로 장기적인 성공을 점치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닐까요? 오히려 저는 회사의 신중한 태도에서 불확실성을 봅니다. 신중한 태도라뇨. 회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최소 주문 수량, 즉 MOQ를 매우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3개월 단위로 현지 판매 추이를 직접 확인하면서 주문량을 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현지 수요를 아직 전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초도 물량이 큰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게 정말 현지 의사들의 수요를 반영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유통사의 공격적인 초기 재고 확보 전략일 뿐일까요? 이미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는 그 치열한 유럽 시장에서 파마리서치의 제품이 단기간에 안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마케팅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새로운 노다지가 아니라 자칫하면 신기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유럽 시장의 불확실성을 지적하셨지만 저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미 성과가 증명된 미국 시장의 가치가 더욱 부각된다고 봅니다. 미국 시장 성장의 핵심은 높은 마진 구조와 압도적인 제품력입니다. 현재 매출 대부분이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단일 채널, 그것도 별다른 마케팅 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의 성과를 낸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세포라나 얼타 같은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에 입점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거고요. 틱톡이나 인플루언서 협업 같은 마케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 진짜 성장은 이제부터라고 봐야죠. 그 성장세가 과연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미국 매출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미국 내 판매법인인 파마리서치 USA와 DRJ 간의 자회사 내부 거래가 얽혀 있어서 구조가 좀 복잡해요.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매출의 90% 이상이 아마존이라는 단일 채널에 의존하는 명백한 리스크입니다. 아마존이라는 한 바구니의 계란을 90%나 담아두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아마존의 판매 정책이 바뀌거나 수수료가 인상되거나 혹은 경쟁사가 아마존에 집중적으로 마케팅 공세를 펼치는 순간 미국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APR이나 VT 코스메틱 같은 경쟁사들이 파마리서치의 핵심 성분인 PDRN, 즉 연어 DNA에서 추출한 그 조직재생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을 대규모로 출시하면서 이미 경쟁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지금의 성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으며 채널 다각화에 실패할 경우 성장세가 급격히 꺾일 수 있습니다. 물론 채널 다각화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단일 채널에서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건 그만큼 제품력이 경쟁사들을 압도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반복되는 프로젝트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그 지연 소식은 분명 실망스럽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회사의 역량 부족이나 관리 실패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봐요. 특히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잖아요. GMP 인증이 까다로운 것도 그 때문이죠. 하지만 공조와 배수 문제로 1년이 지연된 것을 과연 더 높은 품질 확보를 위한 과정이라고 포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본질을 흐리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건 회사의 생산시설 관리 및 프로젝트 실행 역량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제품 출시가 계속해서 늦어지면 어렵게 선점한 시장 기회를 놓치고 결국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는 것은 물론 다행이지만 그 현금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효율적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에 의문이 생긴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의 가치를 지탱하는 성장주에게 신뢰의 문제는 무엇보다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실수가 반복되는데 투자자들이 어떻게 더 복잡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이 바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럴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GMP 기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특히 미국 FDA나 유럽 EMA의 기준을 맞추려면 사소한 부분까지 완벽해야 합니다. 서두르다 사고를 내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내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의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에게는 그 시간을 벌어줄 든든한 버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주력 제품인 리쥬란이 여전히 스킨 부스터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화장품 사업이 순항하며 연간 수천억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이죠. 이 강력한 현금 흐름이 있기에 지연된 프로젝트들이 완벽하게 완성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겁니다. 지연된 톡신이나 EBD 장비 외에도 합성 콜라겐을 이용한 스킨 부스터, 차세대 리쥬란 등 R&D 파이프라인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나무 하나가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보고 숲 전체가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 성장 동력 자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버팀목이 언제까지나 든든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리쥬란의 아성을 위협하는 경쟁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중국 시장의 규제 강화는 분명한 악재입니다.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것도 언제든 외부 변수에 의해 흔들릴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그 현금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다음 세대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키느냐 하는 실행력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 부분에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3분기에 단기적 부진을 털어내고 질적으로 개선된 유통 구조를 바탕으로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이미 강력한 제품력을 입증한 미국 시장의 고성장과 외국인 관광객 소비에 힘입어 견고하게 성장하는 내수 시장이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일부 프로젝트의 지연은 더 큰 글로벌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 과정이며 이를 감당할 충분한 재무적 체력과 핵심 제품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판단합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일부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험난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핵심 신사업인 톡신과 EBD 의료기기 출시가 계속해서 지연되며 실행력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시장의 규제 강화와 같이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는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3분기에 보여준 이익률 개선 역시 그 지속 가능성이 아직 증명되지 않은 만큼 막연한 장밋빛 미래를 확신하기보다는 당면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신중한 시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마리서치가 세워온 성장 동력을 성공적으로 장착하고 진정한 글로벌 에스테틱 기업으로 도약할지 아니면 당면한 과제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될지는 결국 앞으로의 실행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논의된 다양한 관점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균형 잡힌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